자,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부동산학개론 총론편을 지금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이제 총론 다음에 파트 2 해서 부동산학 강론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예. 자, 부동산학 강론인데요. 자, 우리 학개론의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디에서 몇 문제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어때요?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부동산학개론 어느 학문이든지 총론이 있겠죠? 총론에서는 아까 뭐 물어본다 그랬어요? 부동산 학이란 무엇인가 물어본다 그랬죠? 예. 또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물어본다 그랬어요. 세 번째,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한 문제씩 시험에 나왔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학개론은 어느 측면에 접근한다 그랬어요?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개념적인 측면에 접근한다 그랬어요. 복합개념적인 측면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문제가 또 나오겠네요. 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인 측면의 문제는 여러분이 민법도 배우시고 공법도 배우시고 세법도 배우시고 다 무슨 과목들이죠? 법률적인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이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영역도 부동산학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공법적 내용이라든지 세법적 내용 이런 것이 부동산학개론에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이다 그랬을 때 경제적인 측면이 뭔데요?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한마디로 돈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돈동거리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인데 학개론은 고상한 학문이라서요. 단 한 번도 어때요? 돈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요. 표현을 바꾸어서 쓰지 이렇게. 돈의 가장 대표적 표현이 뭐죠? 저 부동산 얼마예요? 1억이에요. 그 1억이 뭔데요? 돈이죠. 그것이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과 관련해서 가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때요?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서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론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가만히 있어요. 계속 변해가요. 계속 변해가잖아요. 가격이 변하고 거래량이 변합니다. 그 변해가는 궤적을 찾아보고 분석한 것이 뭐다? 경기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기술적인 측면 이런 건 기술자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잘 안 나와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제적인 측면은 돈 동거리는 거고 돈의 대표편이 가격이니까 그 가격과 관련해서 수요와 공급, 경기변동 이런 것을 학습하게 되고 이 수요와 공급, 경기변동이 나타나는 곳이 어딘데요? 그게 부동산 시장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부동산 시장론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수요와 공급, 그게 보면 경기변동 이런 말이 나오죠? 수요, 공급, 경기변동, 수요, 공급, 경기변동에서 평균적으로 한 5문제 정도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좁은 범위 내에서 많이 나오면요.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와, 신난다 이러면서. 예.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다 그랬을 때, 자, 우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중개사무소 운영하면요. 누가 오겠어요? 의뢰인이 와서 나 상가 살려고 하는데 어디 상가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 좋은 땅이 있어? 이런 물어볼 수 있죠. 그 용도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해 주는 거. 나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좋은 땅이 있어요. 예. 용도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는 활동을 우리는 입지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입지론 이런 내용도 여기서 배웁니다. 이것도 다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부동산 시장의 넓은 의미엔 다 포함되는 거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부동산 시장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자, 부동산학은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 그랬어요. 자,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랬을 때 이 부동산 문제를 누가 해결해 보겠다?
정부가 나서가지고요. 이거 한번 내가 해결해볼게. 그렇다. 이게 뭐죠? 예,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책.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죠? 정책론이 나옵니다. 또. 자, 부동산학은 끊임없이 돈동거리는 학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어때요? 부동산학이니까 부동산하고 만나야 되겠네요. 이렇게. 뭐 때문에 부동산하고 만났는데요? 이 돈을 부동산에 뭐 한다? 투입하는 거죠.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자, 이게 뭐죠? 예. 이쪽 파트 우리가 보시다시피 자, 이 가로축으로 가는 파트가 있습니다. 돈을 부동산에 투입해서 돈 벌어보겠다. 예, 그게 뭐죠? 예,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론 이야기를 여기서 또 계속 배울 겁니다. 우리가 투자론 이야기. 자, 투자가 뭔데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유익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은 다양합니다. 근데 투자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면 투자론이 끝난다 하는 걸 배울 거예요. 투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요. 고상하게 어때요? 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뭐 해와야 돼요? 내 돈이 없으면 남의 돈이라도 융통해 와야죠. 그게 뭐죠? 자금 융통. 자금을 뭐 해야 된다? 융통해야 된다? 그게 금융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론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는 세로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돈을 마련할 때 자금을 융통할 때 무슨 금융과? 지분금융. 내 돈도 있고요. 부채금융. 남의 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대해서 하나씩 배울 겁니다. 우리가. 자, 여기는 세로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세로축. 금융론 이야기 이렇게. 가로축은 투자론 이야기 이렇게. 자, 부동산 돈을 투입해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 사면 아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소유자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소유자는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한다 그랬어요. 무슨 활동한다 그랬어요? 소유활동. 여러분 소유자면요.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무슨 활동을 하느냐면 이 부동산을 이용하는 활동을 해요. 이용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집에서 어때요? 생활하고 있다 이용하고 계신 겁니다. 집을. 그런데 이용이라고 하는 건 용도와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용만 하는 건 아니고 가끔 가다가 방 청소한다 이런 것도 생각이 났어요. 청소 이런 걸 우리는 고상하게 위생관리 활동이라 그래요. 그 무슨 활동도 하는 거예요? 관리도 한다 이겁니다. 또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노력도 합니다. 집 가지고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되는지 이런 것도 따져보고 땅 가지고 있으면 그 땅에다 건물 하나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개발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소유활동에서 이제 이용관리 개발 이런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파트가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 돈을 부동산에 투입하는 건 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가로축 말고 세로축 말고 반대로 여기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으면 이것을 뭐로 바꾸어 보자? 돈으로 바꾸어 보자 그럴 수 있다고요. 부동산을 돈으로 바꿉시다. 그게 뭔데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 화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쓴다? 감정평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학개론 끝났어요. 이거 배우는 게 학개론 전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내용? 부동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수요와 공급, 경기 변동 여기서 몇 문제 정도? 5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론, 입지론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평균적으로 한 4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4문제. 많이 나오면 물론 5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투자론은 매년 5에서 6 또는 많이 나올 때 7문제까지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한 6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론도 여기가 5문제에서 6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론도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소유활동, 이용관리, 개발 이쪽 편에서도 평균적으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4문제, 5문제 정도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정책론 있죠? 정책론도 매년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또 출제가 됩니다. 이쪽 파트가. 자, 그리고 이 감정평가 파트가 약속을 정했습니다. 매년 6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15%